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가와 곡물가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WTI 9월물은 전일보다 1.56% 오른 배럴당 82.8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을 했고 장중 배럴당 63.5달러였던 5월 초에 비해서 3달 만에 3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의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선 것이 유가를 상승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의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것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가 역시 전쟁 때문에 함께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하면서 식량 위기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IMF 측에서는 곡물값이 10에서 15%가량 오를 수 있다고 분석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흔들 만한 곡물가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주요 협력사에 판매가 저조한 일부 전기차용 부품의 생산량을 최대 20% 감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복수의 협력사에 남은 3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전기차 일부 차종 부품 생산량을 차종별로 15에서 20%가량 줄여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완성차 업계는 연간, 분기, 월별 단위로 협력사와 차량 생산 계획을 공유해서 납품 물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기차 수요 증가로 협력사에 계속해서 증산을 요청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감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그룹이 협력사에 전기차의 부품 감산을 요청했던 차종은 제네시스 GV70의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GV60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의 니로 플러스 등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감산의 이유로는 판매 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감산을 요청한 차종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 연초에 기대했던 목표치보다 현재 판매량이 조금 적은 그런 부진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기차 시장을 둘러싸고 최근에 품질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 같은 소식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또 주가에 약간의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 종목들도 눈여겨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나 단독 보도고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을 논의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2009년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주한 지 무려 14년 만인데요.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바라카 원전 발주사인 UAE 원자력공사 경영진은 최근에 화상회의를 열고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건설 협력에 관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현지에서는 5, 6호기 건설을 위한 부지의 정지 작업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양국 간의 정부 간 원전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고요. 5, 6호기의 사업 규모는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전업계와 전문가들도 추가 수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UAE 측이 한국형 원전을 다시 한번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좀 주춤했던 원전 관련 종목들에게 좀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산업, 한전기술, G2파워 같은 4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투자 열풍이 상당히 거센 가운데 비상장 계열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에도 기업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내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시총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급 기업 공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배터리 양극재용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6,652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전보다 140% 증가하면서 39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과열 논란과 더불어서 오너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면서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증시 상장을 위한 질적 심사 요건 가운데 영업 안전성 외에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여기에 의문의 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B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당장 시장에 입성하기에는 에코프로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쏠림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룹주에 대한 과열 양상에 가라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최근 또 올랐던 에코프로 HM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흉흉한 사건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죠. 바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호신용품이 품절될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 인터파크 쇼핑에 따르면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간 호신용품의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3%나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봤을 때 증가율은 무려 40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서도 서현역 이 칼부림 사건이 좀 있었는데 하루 뒤인 지난 4일부터 낮 시간대 주문량이 그전 12일간의 합계 판매량에 맞먹을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최루 스프레이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경복이나 호신봉, 호루라기도 판매량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나 너클같이 공격적인 성향의 호신용품도 일부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성 주문자 수가 상당히 급증했다는 점도 이렇게 특징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이 CCTV 관련 종목들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정규장에서도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 부분 급등했는데 마스크가 아닌 방호복 테마로 함께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외 관련 종목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CCTV 주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트루엔이나 이노뎁, 코콤, 코맥스 같은 종목들에게 반응이 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증시를 달궜던 LK99 초전도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과 상압 초전도체 LK99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가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 학계의 LK99 재현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학계의 회의론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실험적, 이론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초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네이처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LK99의 공동 저자는 검증위 브리핑에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미 검증됐다고 보지만 과학계도 실체를 모르는 만큼 이달까지는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최근에 많이 들썩였던 종목들 모비스나 덕성, 대창, 신성 델타테크까지 함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